네, 그래비티입니다. 전공 A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산맥의 기온과 관련된 과학사를 정리한 내용이고, 자료 2는 자료 1을 읽고 과학 지식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해 교사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1을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그 교사 A가 이 자료 1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수축설이라는 정해진 체계 위에 홀과 단화 등이 새롭게 발견한 내용이 쌓여서 지향사설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억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형은 경험주의와 실증주의 인식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니은 보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와 C의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 첫 번째 보면 이제 기억은 과학 지식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적절한 표현을 쓸 것 이랬는데요. 이제 과학 지식의 발달 과정이 이제 어떤 모형이냐라고 이제 여기서 기억 보기가 써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모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이제 과학교육론 정리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제 누진격 형분교 경실 포라쿤 이렇게 외웠습니다. 누진격 형분교 경실 포라쿤 이렇게 외웠는데 이제 누가적 모형, 진화적 모형, 격변적 모형, 그다음에 개념 형성, 개념 분화, 개념 교환, 그다음에 경험주의, 실증주의, 포퍼, 반중주의, 나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쿤의 과학혁명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누가적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지식에 새로운 지식이 이제 누적돼서 과학 지식이 발달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진화적 모형 같은 경우는 과학 사회에서 이제 가장 잘 적응된 이제 검증을 잘 견뎌낸 그런 과학 이론이 선택돼서 발달된다 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격변적 모형은 기존 이론을 이제 새롭게 교체해서 새로운 이제 과학 혁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이제 발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사 A의 내용에서도 이 모형은 이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의 인식론의 근거를 둔다고 했으니까 이 누가적 모형 경험주의, 실증주의, 누가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누가적이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과학 탐구 방법인데요. 자, 니은 보기 내용 보면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많이 수집하면 그것들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 법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과학 탐구 방법은 이제 귀납적 모형, 연역적 모형, 그다음에 가설 연역법, 귀추법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많이 수집한다는 내용, 그리고 일반화의 과정 이런 내용으로 봐서 이제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귀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이제 A라고 하는 관찰 사실을 수없이 관찰하고 이 관찰된 A가 모두 예외 없이 B의 특성을 가질 때 모든 A는 B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일반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니은 내용은 과학 탐구 방법으로 이제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물어보는 것은 포퍼 반중주의 그리고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그다음에 쿤의 과학혁명 과학 철학의 관점 중 하나를 교사 C가 따르고 있다면 교사 C의 과학 철학적 관점을 쓰고 이 과학 철학적 관점의 한계를 서술할 것 이랬는데요. 자, 지금 이 C의 내용을 봐보면 과학의 발달 과정에서는 이론이 확증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지향사설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가 등장하면 지향사설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포퍼의 주장이죠. 이제 포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적 이론이 그 참 가치가 절대적으로 입증되거나 혹은 개연적으로 확증될 수 없으며 오로지 반증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론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옳다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는 거다.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맞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찰 사례들이 다 관찰해야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반대되는 사례 한 가지만 있어도 이 이론은 틀린 거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확증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사례를 통해서 이 이론이 틀렸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증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학 철학적 관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포퍼의 과학 철학의 관점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과학 철학적 관점의 한계라고 한다면 이제 반증주의 한계를 이제 말하면 되겠죠. 반증주의 한계도 제가 그 전에 과학 교육론 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반증주의 한계를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의 이론 의존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시 변동적 가설, 세 번째는 역사적 사례 미일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이제 그 관찰의 이론 의존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관찰했을 때 이 관찰 사실이 틀린 이론에 근거할 수도 있고 맞는 이론에 근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찰이 옳은 것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임시 변통적 가설입니다. 어떤 이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틀렸다는 증거를 임시 변통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검증이 불가능한 가설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이 평평하다라고 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달이 평평하지 않더라라는 관찰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달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에테르가 둘러싸여 있어서 평평해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테르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달이 평평한지 평평하지 않은지는 관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어떤 가설을 세워서 그 이론이 틀리지 않게끔 방어하는 그런 방법이 임시 변동적 가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역사적 사례 미 일치인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포퍼의 반중주의에 의하면 어떤 하나의 이론이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반대 관찰 사실에 부딪혀서 폐기될 뻔한 사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폐기되지 않고 그게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 그 다음 과학 이론으로 또 발전되기도 하고 그랬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반증이 되면 가차없이 폐기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 지식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